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왜 교정을 할 때 임플란트를 바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주제 제목이 왜 교정을 할 때 임플란트를 바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 제목이에요. 네. 네, 사실 지난달에 저희가 나눴던 사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덧붙여서 저희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주제가 임플란트 시린이 그리고 교정 내 이빨 대서사시라는 주제 제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저희의 기억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사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치아 상태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며 최근 치아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아래쪽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를 위해 발치한 상태입니다. 그중 한 곳에는 힐링 캡을 씌워둔 상태이며 다른 한 곳은 뼈 이식, 본 그래프트만 진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위쪽 어금니 하나도 심하게 손상되어 결국 발치를 했으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치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과도한 힘을 주어 치아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특정 순간에 치아가 더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느낍니다. 또 추가적으로 온도 변화에 민감한 치아가 많아 시린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군데 필링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부정교합이 있으며 특히 앞니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치아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면서 시린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정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교정 치료가 현재 계획 중인 임플란트 시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이 됩니다. 제 현재 치아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도 너무 제 치아가 아픈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아이고, 네.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을지 네네. 우리가 말씀으로 주신 정보만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 네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자, 제가 이제 이가 이제 아래쪽에 어금니 2개, 위쪽에도 또 손상이 나서 하나 이렇게 어금니 부분이 자꾸 망가진다고, 그래서 발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왜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부터 조금은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를 빼게 되셨을 때 뺀 그 치과에서 네. 아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는지,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이제 포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그런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구강 상태, 교합 상태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바가 앞니가 안 닿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기계적인 손상에 의해서, 즉 저작 시 네. 아니면은 이를 악물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위해한 힘이 가해줄 수 있는 이갈이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금니 중에 혹시 어렸을 때 충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치료를 받은 적은 치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같이 고려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말씀하신 거는 남아있는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고 네. 시리고 또 어떤 치아는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제 이가 흔들리는 그 어떤 경우에 이가 흔들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그런 가정하에요. 이제 치아라든지 상태를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 건지 네. 이렇게 이제 한 세 주제로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네. 네. 정말 우선은 치아 발치를 왜 했는지 네. 부분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연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힌트가 교합 상태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앞니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이를 저희가 치아를 모은다면 이 앞부분이 위와 아래가 닿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경우에 있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치아를 내민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도 앞니가 닿지 않는지 네. 이 부분을 그냥 딱 다무시기만 했을 때 닿지 않는 거 말고요. 치아, 즉 아래쪽 턱의 기능 상태에서도 치아가 닿지 않는지 제가 예상하건대는 안 닿으실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기능을 할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뭐 모든 부분들은 다 정상이니까요. 사실은 네. 조금 차이만 이제 여러 가지 변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게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정상교합, 부정교합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교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네. 자, 우리 정상교합이라고 한다면 어금니 부분이 완전히 균일하게 닿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니 부분이 위아래가 아주 약하게 뭐 조금 더 닿아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떨어져도 되고요. 다만 기능을 했을 때 윗니가 이제 아랫니를 덮게 되겠죠. 이제 덮어서 한 1에서 2mm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덮게 되고요. 또 앞니를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앞니의 이제 절단면하고 그러니까 윗니에 아랫니의 절단면 사이에 또 1, 2mm 정도 윗니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보통 정상교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능이라고 한다면 저작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만 회전 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옆으로 갈기도 하고 이러면서 치아를 분쇄하고 또 우리 음식 중에 섬유질이 많은 그런 나물 같은 거를 짓이기는 그런 네. 힘을 주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를 음식을 자르기 위해서는 앞니가 이제 서로 맞닿아야 잘라지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내밀어서 음식을 절단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교합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을 할 때 앞니 부분이 하나도 닿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개구교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교합의 어떤 분류 중에. 네. 그러니까 오픈 바이시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어금니 부분만 다 닿겠죠. 그렇죠. 네. 네. 옆으로 갈아도 어금니만 닿고요. 네. 앞으로 내밀어도 어금니만 닿고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국수 잘 못 자르시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되는데 그렇겠군요. 모든 저작 기능이 어금니에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상교합에서 이게 왜 우리가 정상교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상호 보호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치아에 mutual protection 그런 occlu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상호 보호라는 얘기는 앞니가 닿을 때는 대개 어금니가 떨어집니다. 네.
네, 앞니로 이렇게 내미시면 어금니가 이렇게 딱 닿지 않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갈아보시면 어금니의 많은 부분, 특히 이제 가는 곳 반대쪽은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반대쪽이 왼쪽으로 가르시면 오른쪽이 떨어지고 네네. 어금니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곳니가 그 옆으로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네. 앞으로 내밀 때도 송곳니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육 전치가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 앞니의 기능이 활발할 때는 어금니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닿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금니 부분의 기능이 활발할 때는 앞니가 닿지 않습니다. 아니면 약하게 닿든지. 네네. 그러니까 앞니를 보호해 주는 거죠. 어금니가. 근데 이제 많이 이가 이렇게 달아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이를 간다든지 껌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작용을 많이 또 연로하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해서 치아의 윗부분이 교모가 많이 되면 앞니도 같이 달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앞니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아래 앞니죠. 아래 앞니가 윗니의 뒤쪽 면을 굉장히 심하게 닫고 있는 거를 볼 수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네. 이제 그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앞니가 닿으면 어금니는 떨어져야 되고 어금니가 닿으면 앞니는 힘이 약하게 이제 교합이 돼야 된다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은 앞니가 안 닿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마 저작할 때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계속 어금니 부분만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파절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금이 갈 수도 있고 이가 심하게 닳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시리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네, 되는데 맞아요. 위에 부분이 닳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어금니 부분이 옆으로 갈 때 많은 휘어지는 그런 치아도 이렇게 치아가 어떤 균일한 딱딱한 절대로 안 이어지는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한 30% 이제 안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30% 정도가 유기물질입니다. 즉 우리 그냥 콜라겐 잘 네네. 아시죠? 콜라겐 그런 섬유와 같은 그런 것들에 미네랄이 침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큰 힘을 받으면 뒤틀리는 힘이 가해지고요. 이 뒤틀리는 힘에 집중이 되는 부위가 잇몸 즉 뿌리하고 에나멜층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 집중이 되면서 이들이 깊게 이렇게 깨져서 파여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치아를 시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들이 기계적인 힘, 물리적인 힘, 저장력이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왜 상실이 됐는가?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를 받치고 있는 뼈가 즉 치주염이 문제가 돼서 빠지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가 자꾸 파절이 나거나 신경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뿌리 쪽에서 이제 금이 가거나 이러면서 주변에 염증이 일어나고 이래서 발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지금 교합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금니를 3개나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금니라 그러면 큰 대구치를 얘기를 네. 하는데 모든 분들이 좌우로 4개씩 8개를 가지고 있으신 게 평상적인데요. 이 중에 3개가 상실이 되었다면 이 어금니가 왜 크고 뿌리가 여러 개인가 하면 저장력이 여기가 가장 센 것이고 이제 어떤 진화의 과정이나 하느님이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켰거나 이렇게 이제 치아가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로 발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 치아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다가 어금니만 닿는다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의 상실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만 닿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작은 어금니들이 더 남아 있고 몇 개 안 되는 또 큰 어금니가 있고 기능을 그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다른 치아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금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흔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잇몸이 안 좋으시다면 이 힘이 잇몸 부분에 어떤 큰 힘을 줄 거고요. 이거는 교정력이 될 거예요. 네네. 이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잇몸 질환이 없다면 큰 힘은 그 힘이 걸리는 방향을, 이게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벡터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뼈가 이제 힘을 받아서 그 힘을 받는 곳 방향의 반대쪽에 있는 받치는 뼈가 소실이 일어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실 때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닌지라고 의아해 네. 궁금해하실 건데, 이렇게 움직이면 치주염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힘을 많이 받아서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잇몸 주변을 싸고 있는 잇몸 조직에 어떤 큰 병적인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뼈가 조금 이렇게 녹아서 좀 간격이 넓어졌다. 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간격이 생겼다. 이런 거고요. 네. 이 부분은 힘이 없어지면 뼈는 다시 생깁니다. 네네. 네네. 근데 치주염이라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 반응이 치아를 싸고 있는 치주 골이라 그러죠. 네네. 뼈를 이제 소실을 시키면서 치아를 잡고 있는 그 양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잇몸에 병변이 있습니다. 즉 치주낭이 깊어지고 네. 잇몸이 염증이 생겨 있고, 그런 어떤 치주염의 어떤 증상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가 움직임이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면 이거는 과도한 힘에 의해서 야기된 치아 동요도고요. 네. 그렇지 않고 잇몸이 너무 안 좋고 뼈가 많이 물러나서 생겨진 거라면 치주염을 이제 배제할 수 없게 네.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또 치주염이라면 어떤 경우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선 치주염을 먼저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염증. 그렇죠. 치주염이 있다면 치주염을 빨리 치료를 하시고, 그렇지 네. 않으면 이 위해한 힘은 치아를 더 탈락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네네. 치아를 소실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교합 상태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앞니가 완전히 닿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더욱더 다른 치아가 과도한 힘을 그렇죠. 주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몇 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네. 있으시고, 크라운을 해놓으면 세라믹 크라운이 깨지고, 아이고. 이가 자꾸 네. 시리다 그러시고, 네네. 이게 반복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든지, 이 임플란트가 심지어는 부러지는 것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와. 정말 임플란트까지 부러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또 그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더 어려운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나 어떤 치료를 하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실질적으로 원인이 돼서 계속 다른 치아로 번지면서 반복이 된다면 네. 이거를 교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든지, 좀 아주 심하지 않는다면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네. 두 치료 다 굉장히 아주 심한 광범위한 치료를 좀 네. 받으셔야 되고, 특히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쉽지 않은, 이 부분이 왜 쉽지 않냐면 대부분 앞니가 닿지 않는 거는 어금니가 많이 내려와서 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다행히 윗니가 이제 손가락을 빤다든지 아니면 혀를 자꾸 내민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 때문이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금니의 높이는 정상인데 앞니만 벌어졌으면 오히려 앞니를 닫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금니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정상적으로 편안한 근육이
적응할 만큼 다물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금니 부분을 교정적으로 이제 잇몸 안으로 밀어 놓아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높이로 레벨로 이제 근육이 잘 적응이 되고 무리가 없는 단계로 내려가고 앞니가 닫혀져야 해결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머릿속에서 그 치료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제 어금니를 올린다든지 내려가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맞춘다든지 그 부분이 저희가 무슨 레고 맞추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교정을 할 때 임플란트를 바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앞니가 안 다물어지는 경우만이 아니고요. 네. 교정을 계획하신다 그러면은 교정이 다 끝나고 치아의 최종 위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네. 문제가 좀 덜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연 보내주신 분도 해당이 될까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교정을 계획하고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네. 교정적으로 교합을 다 안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임플란트가 뼈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네. 치아 자체는 인대로 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뼈의 변형만 일어나면 치아는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직접적으로 뼈에 완전히 이렇게 긴밀하게 붙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정력을 가한다든지 어떠한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완전히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치아 움직임이 필요 없고 다 안정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임플란트를 치료를 진행하셔야 나중에 정말 보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그러니까 좋은 환경의 임플란트 네. 수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정을 완전히 끝내시고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게 네.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교정을 하면서도 이런 치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라든지 또 그런 시린 현상, 치주염 이런 부분도 같이 치료는 가능하죠. 치료는 가능한데요. 네. 치주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교정 자체를 이렇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교정력 자체가 우리 치아에 가해졌을 때 무게 중심점보다는 조금 더 치아 쪽 방향에서 작용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치아가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가 맹출하는 쪽이죠. 네. 그런 쪽으로 힘이 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이를 집어넣는 방향보다는 이가 빠지는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이제 치주염을 갖고 있다면 뼈가 가뜩이나 모자란데 네. 이가 빠지는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인다면 또 작은 힘에 의해서도 치아가 좀 더 동요도가 심할 수 있고 네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치아를 다시 집어넣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를 하면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힘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하다 보면 뿌리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치주낭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치주염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보고 꼭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참 오히려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상황이 안타깝게 더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엇 하나를 뚜렷하게 건드리기 전에 다른 것들을 너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네, 또 그것을 잘못 너무 많은 힘을 과하거나 너무 많은 치료를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치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 것 같아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한 곳에 뼈이식 본 그래프트만 진행한 지 2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로 봤을 때는 한 치료 플래닝을 그래도 몇 년은 잡고 그렇죠. 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 뼈 이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뼈만 네. 잘 그 양이 잘 유지가 되고요. 또 치주염이 없어서 교정을 해서 아주 이거는 정말 교정 선생님이 거의 하이 탑 있는 선생님, 경험 많으신 네. 선생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위치를 잘 잡고 이거는 교정 선생님하고 수술하시는 임플란트 선생님하고 아주 많은 상의가 좀 필요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원장님 오늘 무언가 방송에서 대수술을 한 기분이거든요. 네. 네, 왜 교정을 할 때 임플란트를 바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치과 치료를 이 하나, 임플란트 하나만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나무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숲의 모양과 그런 큰 그림을 완전히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꼭 먼저 필요한 치료가 뭐가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하신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후에 큰 어떤 곤란한 일에 당하지 않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네.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